터치 딱 18번,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18번 안에 한 골, 한 어시스트, 그리고 자책골까지 유도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열정입니다. 오늘은 손흥민이 MLS 17라운드 홈 경기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활약을 낱낱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골을 넣은 게 아닙니다. 경기 흐름 자체를 혼자 뒤집어버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끝까지 보시면 왜 미국 매체들이 손흥민을 보고도 여전히 LAFC 우승 후보를 거두지 않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MLS는 총 34경기로 시즌을 치릅니다. 17라운드가 열렸다는 건 전반기의 마지막 관문이 왔다는 뜻이죠. 그런데 모든 팀이 같은 라운드에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팀은 아직 14경기밖에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LAFC는 챔피언스컵 4강까지 원정을 오가며 MLS 전체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치른 팀입니다. 체력적으로 억울할 만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손흥민과 LAFC는 2026년 우승을 향해 멈추지 않습니다. 손흥민에게는 아직 2개의 트로피가 남아 있습니다. MLS컵과 리그스컵입니다. 이번 17라운드 직전 기자회견에서 산토스 감독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팀을 맡은 순간부터 모든 대회 우승이 목표라고요. 리그스컵은 8월에서 9월 사이에 우승팀이 가려지는데 안타깝게도 LAFC는 아직 이 대회를 들어 올린 적이 없습니다. 2024년 결승까지 올라갔지만 콜럼버스 크루에게 막혀 준우승에 그쳤죠. MLS컵은 2차례 우승 경험이 있지만 손흥민이 합류한 이후로는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그 갈증이 이번 시즌을 더 절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챔피언스컵 탈락 후폭풍으로 LAFC는 파워랭킹 10위까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이후 리그가 재개되자마자 LA 더비에서 LA 갤럭시를 3대0으로 완파하며 단번에 분위기를 뒤집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다시 LAFC를 우승 후보 명단에 올렸죠. 바로 그 갤럭시전에서 손흥민의 리그 첫 골이 터졌습니다. 팬들도 감독도 동료들도 모두 환호했습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기 시작하면 LAFC의 우승 확률이 수직으로 치솟는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그 첫 골 장면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LAFC는 MLS에서 클린시트 수가 가장 많은 팀 중 하나입니다. 수비 자체는 단단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이나 부앙아 같은 핵심 공격수가 빠지는 순간 공격력의 낙차가 너무 큽니다. 미국 축구 리그의 특성상 스타 플레이어에게 집중 투자하는 구조다 보니 전체 스쿼드의 두께가 얇을 수밖에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손흥민 부상은 곧 LAFC 위기입니다. 이른바 안전핀이 빠지는 순간 팀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죠. 산토스 감독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이 빡빡한 만큼 손흥민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발 제외나 교체 투입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전반기 리그에서만 손흥민은 2경기를 결장했고 득점 후 조기 교체된 경기도 여러 차례였습니다. 효율 극대화를 위한 선택이죠. 이번 홈 경기에는 특별한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손흥민 버브레드 인형을 약 22,000명의 홈 관중 전원에게 선물하는 행사였는데 추정 가격으로 한 개에 5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LA 다저스도 비슷한 이벤트를 한 적 있지만 이번 건 축구판에서 더 의미 있게 느껴지더군요. 상대는 이날 14경기밖에 소화하지 않은 리얼 솔트레이크였습니다. 경기 수는 적지만 승점 차이가 크지 않을 정도로 꽤 잘 달리고 있는 팀입니다. 지난 시즌보다 득점력도 올라갔고 일주일에 한 경기씩 소화하는 여유 있는 일정 덕분에 풀파워 강압박 축구를 구사합니다. 강압박이란 상대 진영 깊숙이 올라가 볼 소유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전술입니다. 분명 LAFC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팀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손흥민이 솔트레이크를 상대로 유독 강하다는 겁니다. 지난해 2경기에서 4골 1어시스트를 기록했고 고지대 원정에서는 해트트릭까지 달성했습니다. 홈에서도 득점했죠. 게다가 솔트레이크의 강압박 전술은 라인을 높이 올린다는 뜻이기도 한데 그 뒷공간이 바로 손흥민이 가장 좋아하는 사냥터입니다. 그러니 이날 골과 승리 충분히 기대해볼 만했습니다. 라인업을 보면 손흥민 원톱, 부안가, 샤펠버그, 델가도, 세구라, 초니에르, 홀링세드, 포르트스, 타파리, 체베르코, 그리고 골키퍼 요리스, LA 더비와 비교해 센터백 구성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솔트레이크는 LAFC를 약팀 대하듯 거침없이 밀어붙였습니다. 전반 10분까지 점유율을 거의 내줄 만큼 솔트레이크의 기세가 샜고 위협적인 장면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전반 11분 분위기가 한순간에 뒤집힙니다. 손흥민 골 폭발, 델가도가 강한 압박 속에서도 볼을 지켜내며 손흥민에게 원터치 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약 30에서 35m 지점에서 볼을 받은 손흥민 드리블로 살짝 앞으로 밀어낸 뒤 스피드로 수비수를 완전히 제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슈팅, 골문구석으로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두 경기 연속골이었고 두 골 모두 그림 같았습니다. 득점 후 손흥민은 팬들 앞에서 여유롭게 웃으며 가벼운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마치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라고 말하는 듯했죠. 이 득점이 나온 배경이 흥미롭습니다. 솔트레이크가 라인을 높이 올려줬고 LAFC는 점유를 굳이 가져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와 완전히 닮은 구도였죠. 역습 한 방에 무너지는 패턴, 감독이 이제야 이 공식을 제대로 활용하기 시작한 건 아닐까요? 전반전 내내 LAFC에게 위기 순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험해 보이는 과정이 있었을 뿐 실제로 실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풀백 체베르코의 수비 대응에 불안한 장면이 반복됐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전반 39분 추가골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도 델가도, 손흥민이 중앙까지 내려와 리턴 패스를 연결했고 델가도가 볼을 받자마자 전방의 부안객에 정확히 밀어줬습니다. 부안가는 혼잡한 수비 사이를 뚫고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완벽한 연계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흥민은 어시스트 포인트도 추가됐습니다. 전반 2대0, 손흥민과 부안가 나란히 득점, 델가도가 이토록 중요한 선수였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솔트레이크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상대가 LAFC인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무방비하게 라인을 올렸을까요? 전반 점유율 통계를 보면 LAFC 33%, 기대 득점 값은 양팀이 0.81대 0.84로 거의 비슷했습니다. 솔트레이크도 기회는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두 골 차이였습니다. 손흥민의 전반 볼터치는 고작 18번이었습니다. 기대 득점 값도 0.07에 불과했고요. 그냥 손흥민이니까 넣은 골입니다. 수치로는 설명이 안 되는 클래스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후반전에도 손흥민은 그대로 출전했습니다. 솔트레이크가 후반 들어 더 힘을 내면서 실점 위기도 있었습니다. LAFC 수비가 버텨준 건지 솔트레이크 공격이 부족한 건지 판단이 쉽지 않았지만 결국 솔트레이크는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했습니다. 이번에도 손흥민이었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마르티네즈가 손흥민에게 패스를 연결했고 슈팅 찬스가 열렸습니다. 상대 수비수가 슬라이딩으로 막으려는 순간 손흥민은 찰나의 판단으로 부안객에 패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수비수의 블로킹이 굴절되면서 그대로 골이 돼버렸습니다. 자책골 유도였지만 손흥민이 만든 골이 맞습니다. 공식 기록은 자책골로 처리됐지만 어차피 그 골의 주인은 손흥민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터치 18번으로 한 골, 한 어시스트, 자책골 유도까지. 이게 과연 단순한 활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 눈에는 경기 전체를 혼자 설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 번째 골이 만들어진 직후 손흥민은 기립박수를 받으며 교체됐습니다. 예상보다 5분 더 뛰었고 팬들은 아낌없이 환호를 보냈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홈 경기를 이보다 더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제가 이 경기에서 가장 주목하는 건 단순히 골 숫자가 아닙니다. 전술적 중력, 즉 손흥민 한 명이 상대 수비 전체를 끌어당기면서 부안가와 델가덱에 공간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손흥민이 볼을 잡는 순간 상대 수비수 두세 명이 쏠립니다. 그 빈자리가 곧 팀의 득점 루트가 됩니다. 이게 바로 세계 클래스 공격수가 팀에게 주는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입니다. MLS 후반기, 리그스컵, 그리고 MLS컵, 손흥민에게는 아직 3개의 무대가 남아 있습니다. 챔피언스컵에서 아쉽게 멈췄지만 지금 이 흐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흥민 시대 제대로 열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LAFC의 후반기 일정과 리그스컵 전망을 깊이 파고들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축구 열정을 계속 달리게 합니다. 축구 열정이었습니다.